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그 리눅스 커널 코드를 분석하시는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스를 분석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너무 힘들다 질문을 종종 받는데 한번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하다가 포기하는 개발자는 너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분석을 하려다가 중간에 너무 분석이 어려워서 중간에 좀 뭔가 미궁에 빠진다거나 혹은 메모리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커널 소스 분석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소스 분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리눅스 커널 소스 분석을 좀 포기하는 걸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좀 여러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함수의 이제 하나하나 소스 라인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소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소스를 분석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주 호출되는 동작 기준으로 함수 호출 흐름을 이제 먼저 파악하는 방식을 권유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함수 호출 흐름은 이제 커널에서 시그널을 생성하는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 공간에서 킬이란 시스템 콜을 이제 유발하게 되면은 시스템 콜이 발생하고 이제 이어서 시스템 콜 핸들러인 syskill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목록의 함수를 보시면 syskill, kill, pid info, do, send, sig info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함수 구현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함수 콜스택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함수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함수 출처름은 시그널을 생성하는 그 이제 단계를 기준으로 자주 호출되는 콜스택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 하나 기본적인 콜스택을 하나 한번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시그널을 접근하는 함수 흐름, 그리고 시그널을 생성하는 API, 그리고 프로세스를 깨우는 그런 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그 함수의 호출 흐름하고 그리고 함수 호출 흐름에서 콜스택에서 보이는 그 API들의 속성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소스를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소스를 분석하실 때 좀 덜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코드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의 내용을 분석하시는 것보다 콜스텝을 중심으로 코드를 좀 분석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Ftrace 메시지를 좀 자주 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SOC 벤더의 뭐 커널 드라이버 개발자 분들 혹은 뭐 실제 리눅스 커널 개발자 분들을 만나서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뭐 팁을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주시는 피드백이 Ftrace 메시지를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Ftrace 메시지를 보면서 Ftrace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 동작이 이제 어떤 동작을
맥을 의미하는지를 좀 그 기준으로 이제 관련된 코드를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덜 지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그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서브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각 서브 시스템별로 그 ftrace, 트레이스 포인트 그리고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그 서브 시스템별로 중요한 동작은 ftrace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디버깅 정보를 좀 ftrace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ftrace 메시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ftrace 메시지를 찍는 함수의 호출 흐름 그리고 관련된 그 자료 구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해당 리눅스 커널의 서버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꼭 주의해야 될 게 어떤 함수의 코드를 보다가 계속 이제 함수에서 호출되는 그 함수의 API를 계속 이제 따라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있는데요. 종종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어떤 함수에서 호출되는 그 API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데 계속 특정 루틴에서 함수 단위로 호출되는 흐름만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코드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진흙탕이 있는 그런 이제 도로에서 너무 속도를 느리게 이제 차를 몰면은 진흙탕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특정 루틴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은 사실 소스 분석을 하다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길을 잃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특정 루틴에 좀 매몰되는 거는 좀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ftrace 메시지 그리고 자주 호출되는 콜스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워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특정 루틴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뭐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루틴을 분석하고 어떤 코드를 분석하고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코드를 좀 분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사실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뭐 일주일에 특정 시간을 딱 잡아 놓고 이제 평소에 궁금해했던 루틴이라던가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그리고 코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코드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그 뿌듯한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커널 소스를 분석하다가 전략을 잘못 세우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다양한 방식 트레스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트레이스 툴을 활용해서 커널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지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뭐 전처리 파일이라든가 혹은 바이너리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뭐 간단한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